안녕하세요. 역전세가 우려가 심한데 여전히 이자 부담이 주니까 다시 전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뉴스 내용대로 맞다라고 하면 여전히 전세로 인한 그 리스크를 떠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건 100% 비춥니다. 100%.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났다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간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전세 가격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되려 대출 받아서 이자가 싸니까 월세보다 싸니까 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먹고 자기의 분수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의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뒤집어 쓰면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절대로 그런 말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대출받은 돈은 결국에는 자기 돈보다도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가져온 돈이지만 되려 사람 심리가 희한해서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전세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집주인들도 전세금을 좀 더 높여받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거죠. 집주인은 더 받아 좋다 그러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대로 옆에서 집주인한테 부추기고 은행 금융권들은 뭐 대출금액 최대한 많이 나오면 자기 실적 올라가니까 더 좋아하고 세입자는 뭐 이렇게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 적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얘기하고 세상에 다 좋은 일이 어딨냐고요. 금융권도 좋고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공인중개사도 다 좋은 일이다? 아니라는 거죠. 빚인데 뭐가 좋겠냐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전세금이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하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한테 전세금 못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고 또 세입자가 제대로 된 이렇게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이사 가거나 아니면 은행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이제 인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놔 이러는 거죠. 세입자한테. 그럼 세입자 답이 있습니까? 뭐 결국 전세 사기가 뭐 아예 작정을 하고 전세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경우도 있을 거고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전세 대출을 해줬던 그 주체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의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없지만 문재인 정부 때에도 문재인 정부의 뭐 많은 업적들, 정책들이 있겠죠. 그 잘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페미로 박원순 죽게 만들고 안희정 날리고 이상한 헛짓거리 했던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 추악한 짓거리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부동산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700페이지가 넘게 부동산 관련한 교란 세력들에 대한 전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문재인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국토부 장관이나 많은 이들이 봤어요. 그냥 덮었어요.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방만하게 움직이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면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정권에 부정하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거기에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 뭐 했어요? 나 몰라라 허허허 결정 안 하고 그냥 입뚝 닫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덕분에 지금 이제 역전세가 대란이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 그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업보입니다. 업보. 죽을 때까지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해서 건국 이래 최악의 거품을 만든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불러온 대통령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듯이 문재인은 부동산 관련해서 최고의 거품을 일으킨 원흉으로 기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그렇게 대폭 늘려줘서 서민들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린 악인이죠. 지금 보면요. 지금도 전세자금 대출 이래저래 하는데 왜 문재인 때 전세자금 대출을 없을 생각을 못했냐라는 거죠. 아니면 부동산 담보금액 관련해가지고 LTV나 뭐 DSR처럼 뭐 집값에 뭐 30%든 50%든 한정을 지어서 대출을 하게 해줬어야죠.
그런가 하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뭐 취임할 때부터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떠들어대고 피자 운운하면서 얘기해놓고 결국 끝날 때까지 건국이 이래 부동산 3배, 4배, 5배 급등시킨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퇴임했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누가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냐라는 거죠. 그런 원흉에 그런 이전 원죄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역전세가 계속 남아있는 거고 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윤석열이나 원내는 국토부 장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방만하게 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임대차 3법 관련한 부분은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단들을 만들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덕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나저나 이자 부담이 줄었다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이 그냥 공짜인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출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세상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역전세 때문에 전세금 반환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폭증할 것이고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든 일반 대출이든 주담대든 시중금리 엄청 올라갈 겁니다. 답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될 건데 과연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미치는 거죠. 지금 이제 전세제도 개편하기 어렵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전세 들어갈 때 좀 더 조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전세 대출 금지하라 이 말이 맞습니다. 전세 대출이 없으면 해결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거다. 너무 많은 허짓거리들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벌어졌었다. 그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까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금이라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 말고 월세 살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크다. 돈 모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만들어서 정말로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해서 안전한 전세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모아서 자기가 살 집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을 사는 시기가 지금 말고 4년 뒤, 5년 뒤쯤에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을 때, 거품이 많이 꺼졌을 때 그때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확실한 건 뭐다? 무리하지 마라. 빚 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잔소리처럼 드립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현실을 차근차근 잘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